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서 안동, 청송, 영양, 영도까지 경북 5개 지역을 휩쓰는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당초 산림청 추산치의 2배에 가까운 9만 헥타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피해액만 해도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불, 특히 이번 경북의 산하를 새카맣게 태운 산불은 극한의 산불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시, 군, 그리고 산림청 등이 참여했던 정부기관 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방법은 산불 현장을 관련 당사자들이 살펴보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피해 면적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산불의 영향 면적이 피해 면적보다 더 넓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산불 방지 프로세스는 크게 예방 단계, 진화 단계, 복구 단계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단계입니다. 봄철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바람이나 습도나 온도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사회재난이자 인적재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지난 20년간 나무의 양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의 실화,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용농 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이 매년 관행처럼 벌어집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인위적인 요인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산불이 나면 빨리 꺼야 합니다. 산불 진화 단계에서는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인 50분 이내의 초동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민간과 정부기관 그리고 군을 합해서 200여 대 정도 되는데 주로 500에서 3000리터짜리라고 합니다. 헬기 보유 대수보다도 대형 헬기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36대인데 8000리터짜리가 7대고 3000리터짜리가 29대라고 합니다. 산불 진화에 효과가 큰 1만 리터짜리 대형 헬기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산림도로인 임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폭 5m 이상의 산림진화용 임도를 산불 취약 지역에 먼저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림진화용 임도의 필요성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산림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1만여 명인 산불 진화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불 진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있고 지자체 소속으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가 있지만 대부분 산불 조심 기관에만 고용하는 임시직입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 방지법에 따라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충해 등 3대 산림재난을 통합해서 산림재난 대응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엊그제 12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산불 재난 피해 복구, 통상 문제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투자까지 우리 경제에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취지입니다. 산불 피해 등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임도를 확충하고 또한 산불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악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피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등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예방 차원보다는 사후 대책 차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봄철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람이나 습도, 온도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나더라도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과 4월에는 진달래 같은 작은 나무들을 비롯한 활엽수들이 산불을 막아줄 수 있는 물을 자신의 몸에 머금고 있습니다. 이런 활엽수들이 많으면 산불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숲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산림청이 소나무 위주의 조림뿐만 아니라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들을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놓은 탓에 대한민국이 불폭탄이 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으로 순식간에 퍼진 이유도 역시 산불이 퍼진 지역의 산림이 대부분 송이를 따기 위한 소나무림이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이랑 2023년 밀양 산불 역시 송이 숲에서 발화됐습니다. 활엽수가 모두 사라진 송이 숲은 불이 붙기만 하면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부족해지자 우리나라의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해서 활용했다는 사실이 소나무 등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활약을 지녔는지를 말해줍니다. 산림청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형 산불의 원인이 소나무 위주 숲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이미 오래전부터 소나무 위주의 단순한 숲 구조가 대형 산불의 원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시직 위주로 운영되는 산불 진화대 전문성 부족도 문제지만은 산불 예측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 산림부서장의 리더십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안에도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립공원이 자연 생태계와 경관 보존이 목적인 만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립공원에 화재 진압을 위한 임도를 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임도 대신에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산불 조기 감지와 헬기를 통한 공중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빨리 크는 침엽수 위주의 인위적인 조림 정책도 이번에 뒤집어야 합니다. 초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호주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일본, 포르투갈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연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Let it grow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조림이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해칠 수 있고 다음 산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 넓으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연복구는 인공조림보다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발생 20년 후에 숲과 토양의 회복력을 평가해보니 자연복구 지역이 인공조림 지역보다 토양 유기물은 1.5배, 영양분 회복 속도는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인공조림은 땅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집안을 잡고 있던 나무 뿌리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 위험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사람의 실수를 100%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장은 좀 더디지만 물을 많이 머금고 자라는 활엽수를 좀 더 많이 심기만 하더라도 산불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혁신해야 합니다. 좋은 대책이 공룡불이 되지 않으려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전한국을 기대합니다. 이상 다산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